네, 뉴욕장과 유럽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미국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요, 오늘 주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지표는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주요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지표는 일단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스를 맞아서 업종 대표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업종 대표기업들의 실적은 혼조 양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태블릿 PC인 서피스를 출시했습니다. 윈도우 8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S&P가 프랑스의 경제 위험도를 상향하고 주요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네, 일단 지표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지표가 좀 들쑥날쑥한 움직임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나왔던 지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9월 잠정주택 매매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지난달에 2.6% 감소를 웃도는 기록입니다만 전망치인 2.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8.5%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 예상치인 17.4%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시장에는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도 신용기준이 엄격해진 것이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 흐름은 어땠나요? 내구재 주문도 같이 발표가 됐죠? 네, 오늘 상무부가 9월 내구재 주문을 공개했습니다. 전월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가는 7.5% 증가를 점쳤는데 예상보다는 호전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운송 부문을 제외하면 2% 증가해서 역시 예상치인 0.8% 증가는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문별로는 수송장비 주문이 31.7%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은 경기가 확실히 악화됐다라고 평가했고요.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늘어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요. 또 다시 나온 지표는 좀 흐름이 어땠나요? 네, 오늘 노동부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2만 3천 건 감소해서 36만 9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가는 37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예상보다는 좋은 수치가 되겠고요. 노동부는 분기 말과 분기 초에 나타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을 보다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4주 평균은 전주 36만 6,500건에서 36만 8천 건으로 소폭 늘었고요. 9월 말까지 평균치는 37만 5,500건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이번 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중에 또 마감 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했죠. 네, 오늘 업종 대표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P&G를 비롯해서 코노코필립스라든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내놨는데요. P&G는 분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일단은 좀 신중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노코필립스 역시 3분기 이익이 18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26억 달러에 비해 31%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애플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주당 8.67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상치보다 한 10센트 정도 모자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359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상보다는 좋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 지도자들이 의회 방문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좀 내용 살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이 같은 우려를 의회에 가서 성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잉과 JP모건 같은 미국 87개 대기업 CEO들이 의회에 세수 증대라든가 세출 감소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재정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은 당파 싸움을 떠나서 경제 회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재정 계획이 세원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며 세수를 높여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블릿 PC 업계 경쟁은 점차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네, 오늘 MS가 윈도우 8과 태블릿 PC인 서피스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윈도우 8과 서피스는 여지까지 보지 못한 컴퓨터 제품이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조했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윈도우 8은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MS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서피스는 10인치 화면으로 아이패드와 정면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피스의 가격은 $600로 책정이 돼서 아이패드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에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도 다시 좀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쪽에서 한번 좀 경고가 나왔죠? 네, 유럽에서는 프랑스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S&P가 프랑스의 경제 위험도를 상향하고 은행업종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시했는데요. S&P는 프랑스에 대한 경제 위험들을 기존 2에서 3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은행 산업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BNP 파리바의 신용 등급도 강등한다라고 덧붙였는데 크레딧 아그리콜이라든가 소시에테 제너럴, 알리안츠 방케, BPC 같은 10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은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등급은 부정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과 유럽 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과 종목별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